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참 답답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아의 고수로서 여러분들한테 팁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주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문제를 풀 때, 자,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자, 수학 문제 풀었는데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또는 문제를 풀려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나는 공식도 다 외우고 내용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보면 어느 공식을 써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이를 시작해야 될지를 너무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답답한 마음이 문제를 읽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열심히 읽고는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면은 영어를 쓰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써야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수학 나라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학 나라의 언어란 게 뭐냐?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맨날 수능 출제자가 얘기하잖아요.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얘기하는 그 말. 자, 정의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가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욕하면서 짜증은 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나름의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수학의 언어란 게 뭐냐? 바로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의 언어라는 게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외우지를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의 정의, 즉 수학의 언어를 왜 모르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부터 쭉 배웠던 정의를 이해하고 외우려고 하지 않고 문제 푸는데 급급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생각만 했지, 이 문제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이 문제에서 나오는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지 라는 데 별로 집중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고 빨리 접근하려면, 즉 실마리를 먼저 풀어가려면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수학적 언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지금까지 외워왔던 그 정의 수십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백 개도 아니고 수천 개도 아니에요. 그 수십 개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든 간에 그 수학적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수천 단어를 외워가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풀잖아요. 근데 수학은 단지 몇십 개만 외우면 되는데 그 몇십 개도 못 외우겠다 할 거는 아니죠. 그러면은 수학적 언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거 몇십 개를 외우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내가, 자, 이 언어가 무슨 뜻인지, 이 언어의 뜻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적용하면 되는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풀이를 해 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교점이라는 단어라든가 접한다라는 말은 많이 듣죠. 근데 교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교점이, 이게 교점인데 어쩌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점이라는 수학적 언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이해를 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점이라는 것은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거죠. 혼자서 뭐 교점이란 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둘이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게 수학적 용어죠.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것은요, 그 그래프라는 방정식의 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그래프 방정식의 해도 되고 저쪽 그래프 방정식의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예요?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죠. 결국은 교점의 수학적 언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점이라는 뭐 문제를 봤을 때는, 얘네들은 연립방정식의 근이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교점이란 말을 보면서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는 접한다.
접한다도 접점, 교점이란 뜻이죠. 다만 접하는 거는 교점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즉 접한다도 교점 중에 하나니까 연립방정식의 근이 맞지만 그 근 중에서도 중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것은요, 연립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그 2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 그 연립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거는 3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3차 그래프와 1차 함수가 접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접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접한다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연립방정식이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용어들을 보고 얘가 접한다? 얘네들의 연립방정식은 중근을 갖는구나.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이구나. 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게 쉽게 실마리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자, 교점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 접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 이런 수학적 용어. A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어떤 의미? 왜 항등식이라는 의미죠. 물론 부등식이면 절대 부등식이 되겠죠. 이렇게 뭐에 관계없이 라는 의미, 수학적 용어, 그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 외우듯이. 그래야 원래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입시 수학을 앞에 놓고 많은 걸 다 이해하고 수학자가 아닌데 그치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만 외우고 문제를 접근하면 그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수십 개 정도요. 수십 개 정도만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수십 개가 많다라면 많을 수 있지만은 3년 동안 배운 입시 수학을 보면서 수십 개 정도라면은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수학에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그쵸? 아무리 공부하는 학생도 수학에 기본적으로 3년 동안에, 그쵸? 투자한 시간이 있는데, 한 2시간, 3시간만 투자하면 그 용어들을 다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정도는 투자해서 얼마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 수학적 용어가 무슨 뜻이냐, 요 수학적 용어는 무슨 뜻이냐,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면서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는 거죠. 알겠죠?